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보다 더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은혜 기자, 최근 우도에서 전기 오토바이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도에서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가 3차례나 연달아서 발생을 했고, 일단 사건 개요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화재가 지난달 30일 우도면 연평리 소재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때 불로는 전기 오토바이 한 대가 이제 불에 탔고, 두 번째 화재가 같은 날 오후에 전기 오토바이 17대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재는 7월 2일 전기 오토바이 19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났어요. 짧은 시간에 정말 화재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 화재는 총 3번 발생했지만 장소는 2군데에서 이제 발생한 거죠? 맞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 화재는 동일한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세 번째 화재는 여기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대여점에서 발생했는데, 이게 뭐 다른 대여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운영 주체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 화재 모두 같은 업체에서 운행하는 전기 오토바이에서 난 그런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시점도 다른데 운영 주체가 동일하다. 좀 의아하긴 하네요. 그래도 이 오토바이 배터리가 이번 화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소방당국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정밀 감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봐서는 그 전기 오토바이, 화재가 난 오토바이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되는 오토바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배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정밀 감식이 완료되기까지는 한 통상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결과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저도 촬영차 우도에 몇 번 다녀와 봤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도에 들어가면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이 여러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우도 안에 그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되는 전기 오토바이가 얼마나 있냐, 이거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알려진 바는 한 110여 대 정도 운행 중인 네. 걸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어떤 걸로 운행을 하냐 보면은, 대부분 업체들이 이전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였는데 이제는 납 배터리, 그러니까 일명 뭐 납축전지라고도 하죠. 네. 납 배터리로 교체를 거의 다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납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행정 차원에서 무슨 전수조사에서 관리 감독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그냥 업체 자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도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납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안전한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전기 오토바이에 이 납 배터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기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뭐 전기 자전거, 스쿠터 이런 것들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흔히들 사용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편의성에서 납 배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인데, 네. 일단 리튬이온이 훨씬 더 가볍고요. 네. 그리고 충전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또 효율도 높아요. 그래서 뭐 리튬이온은 95% 정도 효율이 있다고 하는데, 납 배터리는 한 80에서 85% 차이가 꽤 나거든요, 효율도. 네. 그리고 수명도 관리만 잘하면 리튬이온이 훨씬 더 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에도 리튬이온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좀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인가요? 맞아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고온에 또 굉장히 취약하고, 또 물기, 습기가 많으면은 또 이제 폭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좀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지난달 그 24일에 화성에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공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화재 사고, 폭발 사고가 났잖아요. 네. 이것도 연쇄적으로 그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폭발하면서 또 화재가 커졌던 그런 사고라서 좀 주목을 받은 거고, 서울에서도 최근에 지하철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여기서 이제 연기가 막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열차 운행이 잠깐 중단이 되는 그런 소동도 최근에 있었어요. 편의성을 따지자니 이 안전성이 걱정이 되고 뭐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납 배터리가 안전한가, 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화재랑 폭발 요것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리튬이온보다는 납 배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납 배터리가 납이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리튬이온보다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런 거에 이제 실기에는 무게 때문에 좀 적합하지가 않아서 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납 배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또 산업용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또 납 배터리라 하더라도 이게 뭐 100%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뭐 고독성 가스가 이렇게 뭐 배출된다든지 아니면 수소 폭발로 불이 난다든지 무서운 얘기긴 한데 그런 그 안전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실제로 2019년 그 서귀포에서 잠수함, 관광용 잠수함 내부에서 네. 폭발이 일어나는, 뭐 아주 큰 폭발은 아니었지만 사고가 있었거든요. 요때 여기서 났던 게 납 배터리에 그 수소가스가 이제 새어나오면서 사고가 났던 일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 쉽게 쓰이잖아요. 저희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필수 소품인데 이 배터리 관련된 규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이제 현행법상 리튬을 보면요, 리튬이 그 배터리 원료잖아요. 네. 이게 제3류 위험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서 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을 이제 이용하는 사업자는 어떤 위험물 취급업소로 규정을 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운반이나 보관 같은 것도 관련된 규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리튬 배터리죠. 배터리로 완제품이 뿅 하고 나오면 이때부터 규제가 좀 허술해지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완제품은 위험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적용을 받지 않고 뭐 보관이나 운반 이런 규정도 상당히 좀 허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보관이나 운반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아직 명확히 없는 것 같은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는 위험성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 사례를 좀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리튬 배터리 뭐 관리는 물론이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되냐 뭐 이런 진압 방식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이제 처음 나온 지침인데, 처음에는 리튬 배터리 내용이 없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리튬 배터리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안전 지침이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 안에서 사실은 지침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최근에 그 미국에 54층짜리 뉴욕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 자전거를 보관하는 걸 아예 금지하는 그 규제, 내부 규제, 입주민들끼리 네. 그거를 이제 발의를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미국 안에서도 이게 맞냐 옳냐 좀 이런 얘기가 그러게요. 됐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을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사실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네. 리튬 배터리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그냥 휴대용에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규제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앞으로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도 위험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뭔가 대책이 있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 없나요? 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 전문가 의견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리튬 배터리를 뭐 석탄이나 나무 껍질 이런 것처럼 네. 그 특수 가연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걸로 지정을 하면은 관리 감독을 좀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대안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좀 앞으로 더 찾아보면 좋은 대안이, 지금보다는 좋은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 폭발 사고나 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우도 사고를 계기로 꼼꼼한 예방책을 세우고 또 대응책도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